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7.81포인트, 1.35% 상승한 2094.36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4% 오른 674.0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연이틀 이어졌던 하락세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달 말 미 연준이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0.36% 뛴 2,995.11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12포인트 오른 27,222.97포인트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27% 상승한 8,207.2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지 시간 18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제적 고통의 첫 징후가 보일 때에는 이 금리를 낮추는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도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에 힘입어서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슈퍼 비둘기가 등장을 한 건데요. 존 윌리엄즈 총재는 연준에서 의장과 부의장에 이어서 3인자로 뽑히고 있고요. 또 FOMC 회의에서는 이 장현지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시장은 이달 말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에 이 더블샷에 베팅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의 100%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금리를 0.25%를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은 30%, 그리고 금리를 0.5%를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은 무려 70%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는 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 쪽이 더욱더 우세했는데 이러한 발언으로 하루 만에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전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다가 또 이 미국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양시장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랑 케미가 잘 맞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또 기다렸거든요.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그 케미 한번 살려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도 드리고 고민도 상담해 주실 거죠? 뭐 어차피 2명 나오다가 1명 나오면 제가 할 말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거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으니까 좀 많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을 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맨날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서운한데 맨날 안에 막 서운하게 하다가 끝에 잘하면 되게 좀 기분 좋아지는. 그렇죠. 네. 딱 이번 주 장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양시장 다 사실 이번 주 흐름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에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좀 코스피 먼저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여전히 그 밑바닥입니다. 사실상 연저점 부근이죠. 올해 1월에 반등을 시작했던 그 자리
자리보다 정말 코딱지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조금 올라와 있고 2,100포인트를 이제 막 넘길랑 말랑하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근데 오늘 시장, 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굉장히 눈에 띈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잠깐 뭐 보면은 오늘 뭐 코스닥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 코스피에서는 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고 개인 투자자만 4,631억 원의 순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요 한 달 이상 동안 통틀어 봐도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튀어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현재 구간 2,100포인트가 채 안 되는 이 구간에서 지수가 조금 올라간다 싶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 거래소 안에서는 이 대규모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헐값에 사갔다라는 걸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실 전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검은 줄 친 자리가 오늘 장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개별 종목이야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있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팔아서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만한 수익권으로 올라갈 만큼 사실 반등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매도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 이 정도면 만족해라고 하면서 수익 실현에 나설 위치가 전혀 아니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록 오늘 시장이 올라가긴 했지만 어제 기술적으로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호재로서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또 2,100포인트에서 좀 못 가고 떨어질까 봐 그래서 조금만 올랐을 때 발을 빼자라는 그런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식 투자 좀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다우 이론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즉 이 강세 초기 국면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약세장의 그 기억만 남아서 좀만 올라가도 바로 다 팔아버리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투자 심리의 형태,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면서 올라가려는 모습들, 그리고 개인의 저점 매도 물량을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가는 이런 형태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시장은 지금 약세 3국면에서 강세 1국면으로 전환이 되려는 시점으로 판단이 되니까, 일단은 코스피 하면 또 역시 이 시가총액 대형주, 우량주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런 쪽이 향후 주가 추가 반등을 본격적인 회복세까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코스피에 대해서 좀 정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주셨는데요.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 네, 코스닥은 약간 좀 모자랍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일단은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빠져나가면서 네네네. 약간 좀 자리를 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명짜리 정원 버스에 100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30명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버스가 가벼우니까 밟으면 막 나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 반대 형태로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좀 약간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무거운 거, 대형주, 우량주를 팔고 상대적으로 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대부분의 종목들처럼 좀 가벼운 종목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코스닥 차트를 잠깐 봐야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 코스피보다도 오히려 주가 흐름이 더 안 좋습니다. 약간 더 좀 최근에 수급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지금 한 6월 이후부터 계속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5월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돈을 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비해서 약간 좀 부진한 상황인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희망적인 부분이 좀 관측이 됐다면, 자 오늘 이 수급 보시면 이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다 산데 반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날에도 외국인 매도가 나온 건데, 바꿔 말하면 자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사실 이 외국인들한테 놀아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이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어땠습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4%가 올라서 끝났어요. 바꿔 말하면 만약에 지금 2달 이상 매도 기조를 보이는 외국인이 만약에라도 지금 시점에서 매수세로 조금만 바뀌게 됐을 때, 즉 아니 외국인 매수를 안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1.3%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온다 싶으면 좀 더 탄력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어떤 속임수 파동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좀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 나오더라도 좀 봐도 된다. 왜? 뚜렷한 오늘장에서는 장을 이끌어가는 수급 주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상승 장제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만큼 아직까지 자리는 좀 덜 갖춰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무리가 없겠다는 걸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먼저 후성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후성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4.04% 하락을 하면서 1,7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우리가 7월 1일, 그러니까 그 전날 일요일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수혜를 받았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빨간불을 강하게 켰는데 언제 이렇게 파란불이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나왔대요? 이 종목 좀 진단 좀 해주세요. 예, 뭐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왜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개주 달리기 하잖아요. 그 바톤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경우는 1번 주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겠죠. 실은 오늘 말씀드린 게 오늘 뭐 하루 만의 특징주가 아니라 결국 이번 한 주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음 한 주, 특히 주 초에 어떤 것들이 급등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 주를 좀 통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후성은 결과론적으로 뭐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밀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수목금 3일 연속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런 이제 급등폭을 한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좀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고점을 다 찍어버렸다.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요도 보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꿈틀꿈틀 평소에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거래량 수준이 확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7월 초부터. 일본의 어떤 우리나라 경제 보복 조치,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뭔가 좀 해보려는 우리나라 이 업계에다가 굉장히 강력한 백테크를 들어왔죠. 일본 측에서. 오히려 그러고 나서부터 후성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2배 올랐습니다. 정확히 6,000원 후반대에서 13,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한 2배 정도의 주가 단기 급등을 보여줬었죠. 근데 아까도 잠깐 초반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상승 랠리. 자, 가장 먼저 달려나가기 시작한 불화수소 그런 것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어떤 국산화라는 모멘텀을 따져봤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장 처음에 지금 지목이 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닥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후발 주자, 2번 주자한테 이제 바톤 넘겨주고 잠깐 좀 숨 좀 돌리고 있어야지 계속 달리다가는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심장마비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꽂을 때 있어요. 그런 흐름보다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눌리고 하면서 매물 소화를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후성이 어쨌든 끝난 것이 아니었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항상 모든 섹터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이러한 흐름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뒤따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결국 계속 섹터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성은 그 모범 사례가 된 거죠. 후성이 모범 사례가 됐기 때문에 그 위에 계속 이어서 어떤 일본과의 갈등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연이어서 계속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후성 이후에 나오는 그런 특징주까지 짚어본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특히 당장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야 할지 다음 주에 급등할 섹터는 어딘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거 제가 잠시 후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번 타자 한번 볼까요? 2번 타자인 게 제가 딱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삼화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전기는 오늘 이 종목도 빠졌습니다. 8.06% 빠지면서 19,4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아까 1번 타자는 후성이고 2번 타자가
하다가 뭘까 했는데 삼화전기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 16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이 종목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그 다음 날도 10.85%, 그 다음 날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종목도 아마 이번 타자니까 또 다음 타자한테 물려주려고 좀 쉬는 단계인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3거래일 사이 50% 이상 주가가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계속 마냥 뭐 작전주가 아니고요, 사실. 그쵸. 마냥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사실 뭐 상승세가 시작된 이후에 사실 화요일에 상한가를 가고 계속 뭐 올라가다가 빠진 건 오늘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보시면은 당장의 상승세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좀 약간 빠져나오긴 했어요. 요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이 단기 급등이 나면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는 거는 뭐 당연지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빠져나왔지만 이 종목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것을 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후발 추격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마 좀 주가의 추가 반등을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아직 이렇게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걸 잡는 게 제일 좋겠죠. 어쨌든 삼화전기는 처음에 이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일본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수출 제한 품목을 늘린다고 했는데 전 세계 이 삼화전기는 어쨌든 이 MLCC, 이 적층 세라믹 컨덴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가 제일 많고 근데 삼성전기 제외하고 다른 이제 뭐 글로벌 3위 아닌 탈포 보면 다 일본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우리한테 물량을 안 대주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품질이 떨어져서 국산은 못 쓰는 거냐? 그것 아니거든요. 뭐 공장이 모자라가지고 수량이 딸려갖고 뭐 전기차를 못 만드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런 이제 항상 마찬가지. 갑자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미리 사재기하는 물량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원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 삼화전기 여기 삼화전기, 삼화콘에서 다 마찬가지였죠. 그런 것들의 주가 단기 급등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건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MLCC도 분명히 일본과의 어떤 이런 다툼 속에서 가격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산 추가 이렇게 이런 국산화는 이미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우리나라 당장 일자리나 이런 국가의 어떤 기반을 따져봤을 때는 MLCC라는 부분보단 당연히 이 반도체라는 산업이 훨씬 더 회사한테 좀 미안한 얘기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반도체 쪽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승폭, 앞서 후성보다 삼화전기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 약간 좀 모자랐던 그런 부분도 약간 뒷심이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떤 산업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무게감 혹은 정부가 어느 정도로 밀어주는 산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간에 급등한 이런 종목들로 이번 주에 제대로 수익을 못 내셨다면 다음 주 초에 잡아야 되는 것은 이 정부의 어떤 의지, 정부가 얼마나 키워주려고 하는 산업이냐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조금씩 힌트를 얻어가면서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돼. 왜? 제가 답을 갖고 왔으니까 맞아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 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일진다이아인데요. 오늘은 1.34% 상승하면서 37,9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바로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25.50%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한 때는 38,700원까지 쭉 올라갔던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도 진단 좀 해주세요. 이 종목도 이제 4번 타자 물려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쪽은 약간 좀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일진다이아가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네. 아쉽게도 문은 닫지 못하고 좀 내려와 버렸거든요. 일진다이아 일단 어제 급등한 이유.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진다이아가 급등하는 바람에 좀 이 수소차 사실 수소차 관련주 6월에 제가 우리 히든스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6월에 수소차 많이 알려드려서 다시 유니크 같은 경우도 단기 급등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동아화성도 그때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좀 한동안 좀 죽어 있었는데 이 차트 보시면 일진다이아가 최근에 유상증자 얘기도 있고 했었지만은 아무튼 이 일진다이아가 어제 장중한 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종가상으로도 25% 이상 급등 마감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자만히 약간 잠들어 있던 수소차를
이제 일어나 겨울잠에서 깨게 만든 그런 역할을 일진다이아가 좀 해준 것 같아요.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일본의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이것과 관련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고요. 특히 일진다이아는 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전부 다 작년 대비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앞으로 자금을 퍼부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죠. 전기차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차라고 하면 사실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 뭐 두 개인데 전기차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치를 떨고 있다고 해도 되나 모르겠네. 지금 그 약간 좀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이 전기차는요. 일본이 이 전 세계 특허 70% 이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쪽에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이 걸리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피해 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갖다 쓰자면 또 이게 돈 갖다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친환경 산업 차량을 좀 육성하려면 전기차를 우회해서 수소 전기차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게 유리하다라는 정부 정책 판단도 있고 실제로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소차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자 일진다이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실적도 잘 나왔었죠. 기존에 정책적으로도 이 수소 산업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었죠. 게다가 이번에 일본이라는 이런 단기 이슈까지 터져주면서 이 세 가지 재료가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바로 일진다이아가 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급등 국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선부터 시작해서 삼화전기 그리고 일진다이아까지 지금 1, 2, 3번 타자까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순서가 무엇이냐?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된 수혜주, 우리가 속칭 애국 테마라고 말하는 그쪽의 어떤 큰 흐름이다. 그래서 일진다이아를 제외하고 사실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날개를 피지 못했거나 혹은 매집은 이만큼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급등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급등을 임박해 있는 종목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A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FN 리퍼블릭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6월 2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1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9.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9.19%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종목에 우리가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빠지면서 언제 가나 했는데 어제 조금 움직인다 하더니 시동 걸더니 오늘 달려갔어요. 네. 이 종목 이제 상승의 기로에 딱 올라가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네, 뭐 다시 정신 차리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요. 사실 6월 말에 제가 편입하고 나서는 네. 바로 올라갔어요. 바로 아까 뭐 한 10% 가까이까지 가다가 이 7월 달 들어서 시장 미끄러지면서 이게 버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 미끄러져 갖고 이 매수감이 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오늘부로 해서 오늘 이제 9% 이상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수익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두 달 동안 주가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여기 이게 얼마냐 2,400원 근처 2,400원 넘어갔던 주가가 순식간에 1,200원대로 떨어졌는데 지금 두 달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 나는 과정에서 이 종목에 개별적으로 터진 악재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제가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었는데 약간 좀 흐트러졌다가 다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좀 수익 나서 한 10% 정도로 만족 못해. 목표가까지 기다릴 거야 하다가 지금 약간 손실 구간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게끔 자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좀 이렇게 증가해 주면서 다시 좀 추스리고 이제 좀 사죄의 급등을 오늘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지금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덕산 하이메탈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7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4.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면서 6,630원까지 올라섰었는데 힘을 빼면서 0.6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우리가 매수했을 때는 그렇게 쭉
쭉 올라가면서 강하게 힘을 내더니 지금 파란불을 내리키고 네. 있어요. 이 종목은 가다가 말았어요. 어떡해요? 우리 그 고스톱 치는 분들이 왜 그 있잖아요. 고.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이 약간 생각이 나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까? 왜냐면 이렇게 말해야 우리 시청자부터 와닿거든요. 이게. 그런가요? 징계는 제가 받으니까. 자, 아무튼 그 첫날 이 덕산하이 메탈은 사실 매수 첫날에 네, 굉장히 강한 쭉 모습 올라갔어요. 보여줘서 상한가에 안착할 것만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윗꼬리를 하고 잔뜩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 요거 조금만 이제 기다리시면 어차피 이 국산화 이제 일본과의 어떤 다툼에서 발생이 되어 있는 이 국산화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하루 이틀, 1, 2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책적으로 쭉 오래 갈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이랑 친해진다고 야, 우리 국산화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일본 거 쓰자. 이런 것도 웃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혜를 받을 거라는 예상을 제가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그래서 자, 거래가 터지고 들어간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사실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날은 이제 요날이었죠. 요날이었는데 이제 매수 당일날 그러니까 거래가 터진 걸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매수한 날 매수하고 나니까 거래가 터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고점에 물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결과론적으로는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매수가 근처에 결국 머무른 상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다음 주에도 역시 이어질 수 있는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말이 다 막 엇갈려요. 막 뭐 얘네는 지금 우리 뭐 일본은 우리가 뭐 안 한다 뭐 이러고 막 서로 이게 지금 말하는 이 분위기를 보니까 요게 조금은 더 이런 논란이랄까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될 수 있고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역시나 이런 것들은 단기 급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노려보시면 이번 주 이게 언제입니까? 수요일 날 7,000원 훌쩍 넘어갔었는데 요 전고점을 다시 뚫어줄 수 있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좀 더 두고 보시라 수익으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요. 여러분과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먼저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다고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울고 계시네요. 오늘은 꼭 집어주세요 하면서 유유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츠로테크 6,500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 오늘은 힘을 내면서 2.68% 상승하면서 5,36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또 빨간불 내면서 힘을 냈으니까 혹시 이것이 이제 좀 돌아 세울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서요? 일단 뭐 지금 어쨌든 6, 7월에 빠진 거는 어떤 시장 때문에 빠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5,000원 후반대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비트로테크 차트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6,500원의 비중이 40%.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릴 건 비중을 40%씩이나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 비중을 1차적으로 다음 주에 좀 빠르게 비중은 20%대로 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서 지금 움직여주는 포커스, 시장의 어떤 이 자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지금 비트로테크, 뭐 옛날에는 뭐 이거 우리 나로 쏘고 막 그때 움직이고 원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잠깐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에서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져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 절반 낮춰야 되고 지금 이 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자 제가 말씀드린 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외국인 됐든 기관이 됐든 특정 수급 주체가
오히려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담아가고 있는 게 보인다면 이 종목은 반드시 나중에 급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라든가 똑똑한 애들인데 떨어지는 거 담는다는 거는 올라갈 거를 예상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이 주가가 지금 6,000원대에서 5,000원 초반대까지 밀려나는 동안에 그 하락의 주역이 바로 담기는커녕 오히려 하락의 주범이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바로 한 절반 수준으로 좀 낮추시고 지금 회복을 노린다고 했을 때는 딱 매수가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아마 사면서도 사고 나서도 이제 지금 느끼시겠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올해 고점이에요. 올해 고점, 연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 우리가 옷 입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 먼저 단추를 잘못 꼈어. 첫 단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삐뚤게 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 잘못 낀 상태로 다시 합니까? 아니죠. 다시 뺐다가 첫 단추부터 다시 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첫 단추를 다시 낀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매수가, 즉 6,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남은 절반의 물량에 대해서는 손실 없이 일단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재매수를 노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 손절가는 5,000원으로 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전문가님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우리 네. 조금만 좀 스피드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입에 타타타타 해보죠. 모터를 달고 해야 되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도와주세요 라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일진 머트리얼즈 53,000원에 20% 매수했는데요. 목표가와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하면서 하트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 오늘 0.25% 상승하면서 45,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볼까요? 그러네요. 주봉 봐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그래도 5월 24일 정도에 3만 원 정도 찍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 53,000원이면 사실 굉장히 고점권에서 산 거예요. 맞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와 연관이 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지금 매수가 53,000원이 결코 이게 이건 시장 탓이 아니죠, 사실. 이번 시장 밀리기 전부터 이전부터 훨씬 비싼 가격으로 미리 사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까지 해보다는 10원 한 푼도 나는 손해보고 팔기 싫어 라는 관점으로 가다가 또 여기서 미끄러지면 이 도로아미 타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보다는 약간 한 발짝 앞서서 한 48,000원 정도에 우선적으로 매도를 좀 하셨다가 차라리 눌림목에서 다시 잡는 게 나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48,000원으로 지금 2차 전지 분위기 좋습니다. LNF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코스모화학 등등 분위기 좋아지고 있으니까 매도 하지만 매수가까지 한 번에 안 된다. 그래서 48,000원을 목표가로 만약에 도로 밀려나게 된다면 손절가는 37,000원으로 해서 한번 먼저 좀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CMG 제약이요. 네, CMG 제약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3,7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네, CMG 제약 3,700원에 매수하셨고 3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잘 풀어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맨날 떨어지기만 하다 간만에 좀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시원하게 올랐다는 표현도 좀 무색할 만큼 많이 떨어져서 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종목이 오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나온 거래량이 3,2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왔고 이 거래량은 참고로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온 거래량입니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통계도 거의 작년 하반기 이후로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거 오늘 올라간 거 이거 아시겠죠? 중국에다가 무슨 발기부전 치료제, 요거 중국의 수출 계약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 올라왔는데 CMG 제약은 근데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최근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악재들도 많았고 했는데 보통 이게 유상증자 나오고 이렇게 개파락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요거를 메꿔가는 게 사실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은 이것보다 좀 아래 구간이라서 조금 매수가 회복이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비중 30%면 좀 과한 느낌이 있긴 한데 오늘부로 좀 분위기가 바뀌려는 약간 상황이 좀 감지가 됐고요. 특히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믿고 비빌 수 있는 구석이 뭐냐면 이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 자, 여기서 아시다시피 5월달 중순부터 지금 주가 완전 폭락했잖아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자, 주가가 폭락하면 외국인이라고 안 물립니까? 얘네도 똑같이 물립니다. 얘네들이 빠져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잡았어요. 물타기를 했단 말이죠, 외국인들도. 그래서 이러한 전략과 같이 좀 간다면 아마 좀 회복되는 거를 노려보는 것도 좀 노리는 게 낫다. 지금 뭐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너무 부담스럽게까지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시고 나서 많이 밀려났기 때문에 목표가는 딱 4,000원까지 일단 좀 짧게 소폭 수익 실현으로 좀 나오는 걸 목표로 좀 하시고요. 도로 밀려나게 된다면 오늘 시초가 부근이죠. 2,800원 밑으로는 다시 빠지면 안 됩니다. 손절가 2,800원, 목표가 4,000원으로 해서 남은 물량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4,000원 그리고 2,800원 꼭 기억해 주시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너무 시간은 없는데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고민이에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인터넷 7,980원에 매수하셨고 그리고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줌 인터넷 오늘은 좋았네요. 6.21% 상승하면서 7,7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8,76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이 종목이요. 언제예요? 7월 5일 정도인가요? 손정희 회장이 AI 강조를 하면서 쭉 올라섰는데 그 이후로는 또 좀 빠지면서 좀 조정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AI 부분도 일본이 또 우리나라 또 이렇게 못 사게 구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도 뭔가 좀 정책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이슈를 타고 단기 급등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 자체에 보면 사실 이 포털 사이트 중에서는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이렇게 뭐 압도적으로 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뭐 AI라든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쪽에서 앞으로 하면 모바일 쪽에서라도 뭔가 좀 영역을 확장할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주가의 어떤 재료로서 영향력은 발휘는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 박살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동안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억울하게 빠진 종목이야 지수 올라가면서 그 힘으로 좀 딛고 갈 수 있겠지만 얘는 그렇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결국 AI와 관련된 그 부분이 약간 좀 단기간의 어떤 시세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시세 보시면 장중에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20%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절반 이상 다 토해내면서 윗꼬리를 내고 좀 내려왔는데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이 한 번 더 다시 찾아온 어떤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요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에서 거래량 증가를 동반한 어쨌든 장중에 급등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노려보고 아니면은 그냥 뺀다라는 생각으로 손절가 좀 짧게 잡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목표가는 너무 부담스럽게까지는 아니고 딱 10,000원까지만 일단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을 해 보시고요. 떨어지게 된다면 많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7,000원까지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애국 수혜주로 또 빵 떴던 종목인데요. 모나미입니다. 이 모나미 4,560원에 매수하셨고 10% 가지고 계시는데 손절이 너무 힘들어 들고 있는데 기회가 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모나미가 그러네 오늘 8.05% 하락을 하면서 4,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그렇게 잘 가다가 지금은 또 변동폭이 엄청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은 약간 좀 매수를 지금 아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실수가 좀 메꿔질 수 있는 좀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의문을 좀 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어제 정도인 것 같아요. 어제 아니고도 이번 주 계속해서 매수하셨다고 하는 그 4,500원대 자리에 쭉 있다가 오늘 좀 밀려 내려왔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아까 반도체 아까 후정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일본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이 국산화라든가 일본산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영향력 받는다고 움직였는데 이 모나미도 굉장히 초창기부터 움직였습니다. 사실 7월 첫째 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달리기 하다가 지칠 때
바톤을 2번 주자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슬슬 약간 이제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뭐 반도체나 이런 것만큼의 어떤 막대한 어떤 그 국산화도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 볼펜 잘 만들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움직였던 요 자리들, 한 5,000원 부근까지 간 요 자리를 크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은 사실 좀 기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고점이라는 생각, 한 4,900원 정도가 고점이라는 생각으로 잡고 대응을 해서 튄다 싶으면 바로 팔고 나와야 됩니다.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처음에 이 급등 나왔을 때 여기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다 올라가고 나서 횡보하고서 따라간 거니까 굉장한 이 추격 매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면 목표가 마찬가지로 자 4,800원까지만 목표가 드릴 테니까 조금 짧게 그냥 나오자 다시 이러지 말자는 생각으로 짧게 수익 노려면서 4,800원 목표가로 이제 하락하게 된다면 손절가도 너무 많이 기다리면은 안 됩니다. 손절가 3,800원. 외우기 쉽죠? 목표가 4,800원, 손절가 3,800원으로 잡고 칼같이 지켜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네, 이거 종목은 대창이고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 네. 예, 매수가는 1,400원에 20%입니다. 네, 대창 1,4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문자함에도 대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비슷한 매수가 가지고 네. 계시니까 함께 좀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대창은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위고 그리고 이번 달 우리나라 시장이 아시다시피 뭐 미국을 비롯한 선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브라질, 러시아 등등 그 전 세계 최악의 이 성과를 보인 한국 시장에서 그래도 대창은 잘 버텼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얘가 5월 초에 이때 한번 시세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때 한창 그 막 뭐 히토리 움직이고 그때 이제 같이 움직였다가 지금 살짝 내려온 상태에서 당시 급등했던 폭의 약 절반 이상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가 같이 그 히토리 뭐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가 히토리 관련주 이때 같이 다 움직였던 거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이 되어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붙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봤을 때 자 이슈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적당히 공백 기간이 있다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반가워하지만 이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까먹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것들 이거 있었지라는 생각보다는 그 사이에 뭐 새로 올라간 뭐 일본이랑 갈등과 연관된 새로운 수혜주를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얘가 조금은 약간 그런 상승의 에너지가 약간 좀 위축돼 버린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살짝 들거든요. 근데 정말 네네. 다행인 건 매수하신 가격이 고점 매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제가 봤을 때 수익을 노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약간 좀 그 폭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 좀 부담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좀 가장 강력한 시세가 나왔던 것이 바로 이날이네요. 6월 20일에 시초가의 10% 이상 급등했던 이 날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때 가격 정도까지만 좀 짧게 노리고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원까지만 좀 약간 단기로 빠져나와서 조금만 수익 보고 다른 걸로 금방 갈아타시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고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손절가 역시 굉장히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1,300원으로 손절가 짧게 잡아서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 조만간 좀 결론을 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꼭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전문가님,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을 해야 할 히든 종목을 공개해 주셔야 네. 되는데 일단은 아까 우리 특징주 짚어주실 때 어느 정도 힌트를 주셨어요. 그렇죠. 어느 흐름을 가져갈까라는 건데 또 정확하게 또 힌트 3가지 공개 좀 해주세요. 예, 그 바톤이 넘어온 것이 어떤 거냐를 따져본다면 네네네. 다음 주 초에 어디서 우리가 좀 단기 급등 수익을 노릴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씩 감은 잡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야구를 봐도 축구를 봐도 이 한일전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한테 저도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 뭐 맞아요. 이런 생각 참 저도 없다면 거짓말인데 제일 재밌긴 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이 한일전.
딱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 지금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가 빠르게 국산화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거나 심지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시장의 단기 자금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 몰려가면 그쪽에서 또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그겁니다. 바로 한일전입니다. 한일전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 수소차. 아까 제가 일진다이아가 어제 장중에 상한가 갔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자, 모든 테마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 기대감이 언젠가는 실적으로 검증을 해줘야 돼요. 뭐 최근에 HLB라든가 신라젠 같은 경우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죠. 왜? 기대감은 재작년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을 못 해주다 보니까 뭔가 좀 루머가 돌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바로 급락이 나와버리는 건데 일진다이아가 어제 왜 장중에 상한가를 가느냐? 바로 실적으로 검증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소차 얼마나 날아갔습니까? 작년 12월 어마어마한 무시한 수소차 종목들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말뿐이 아니라 단지 정부의 어떤 이 말이나 정책뿐만이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일진다이아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급등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주도권, 자 사실 수소차는 처음에 그 일본의 이 도요타라는 이 회사에서 이 미라이라는 자동차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대에서 뭐 과거 뭐 투싼 IX라는 투싼 뭐 모델 까먹었네요. 아무튼 투싼 그거랑 지금 넥소까지 나오면서 수소차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가 지금 약간 앞서 나간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만 어떻게 해보면 사실 우리 그 뭐 만들어도 실은 이제 뭐 IT 쪽에서 우리가 좀 많이 추월을 했지만 이 자동차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아직은 일본한테 조금 약간 이 모자라는 측면이 있는데 수소차에서는 확실히 한번 잡아보자라는 이런 정부의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힌트는 자. 우리 내년도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바로 내년 4월에 열리게 되는데, 자, 우리 선거를 앞두게 되면 각 국회의원들 뭐 여기저기 나오고 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결국 그 2년 뒤에 또 치러질 이 대선을 또 우리가 미리 가늠해보는 이런 것들 가기 때문에 이 선거를 앞두면 항상 우리는 무슨 뭐 인맥 관련된 종목이다, 누구 뭐 대통령이 될 것으로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정책과 관련 이런 것들 급등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총선이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그러한 정책 수혜주와 연관성이 유익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정말 날아다니는 모습들을 심심찮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소차 관련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이 이제 이런 정책 수혜 모멘텀을 받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이 백그라운드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요. 사실 수소차 종목들 보시면 이번에 뭐 일진다이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차트 잠깐 보시면 차트가 나올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 작년 12월 1월 달에 주가만 엄청 올랐습니다. 막 3배, 막 4배 이렇게 올라서 3배군요. 이제 막 풍국주정도 뭐 엄청 올라갔었죠. 이렇게 다 올라갔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석 달 이상 주가가 놀면서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제가 오늘 잠시 후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넉 달 정도 외국인들이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에도 매집이 있었어요. 실제로 급등이 나왔었지만 이번에 담는 외국인의 매집은 정말 셉니다. 이전과 훨씬 센 이 외국인의 폭풍 매집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수익 빠르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